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송공자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2분기 스터디 채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이제 링크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 나와도 공지사항에 보면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장을 이제 시작할게요. 어제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시장은 굉장히 강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보면 오늘도 2.4%가 올랐어요.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올랐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5%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지수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은 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3,682억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1.4%가 올랐다. 왜 이렇게 올랐냐?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아침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부터 잠깐 정리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FMC가 있었습니다. FMC를 소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제가 계속, 어제부터 이제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FMC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마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할 때는, 이렇게 눌러주는 성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지표가 좀 올랐으니까 또 매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괜찮아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데이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그림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걸 보는 건데 시장들은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막 너무 급하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눌러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점도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었다.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건 하반기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반기는 보시면 24년의 점도표 값의 중간 값은 4.62% 동일했죠. 근데 25년은 25bp, 26년도 25bp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올라간 거에 대한 우려를 미 연준의 위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긴축이 오래되면서 좀 약간 묵혀뒀던 문제점들이 더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반기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FOMC 이전에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아마 하반기 시장이 이제 예행 연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저는 현금 비중을 점점 높여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이었어요.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죠. 주당 순이익은 0.42달러가 나와서 시장 전망치를 무려 이제 거의 2.5배 이상 상회를 했고 매출액도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9.33%가 상회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66억 불이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3분기 컨센서스가 이제 60억 불이었는데 66억 불로 10% 정도 상향을 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D램과 낸드 가격, 특히나 낸드 가격이 30%가 올라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크로스는 낸드가 감소했는데 가격은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낸드를 생산하는 가격 자체가 원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오르내리락 하면 마진이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근데 지금 가격 자체가 30% 상승했으니까 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국면이 낸드 쪽에서 이제 낸드와 디램 모두 이제 가격 상승했다고 하니까 그게 2분기,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 그것도 이제 수급이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해서 좋다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좋겠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SK하이닉스 오늘 8.6%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더 집중됐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좋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얼마죠? 1조 원. 근데 전체 이제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1.8조 원. 어제처럼 삼성전자만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수급이 퍼져서 시장이 다 좋았던 거지 삼성전자가 절대 좋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도 보면 1조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도 수급의 절반은 삼성전자 쪽으로 몰렸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퍼지면서 온통 시장이 다 좋아 이런 시장이 됐다는 거죠. 오늘의 시장은 FOMC 영향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 외국인들이 이제 FOMC 이후에 그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이 커지면서 들어온 것,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요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를 보면
의외인데 통신 장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5G 어드밴스 장비랑 6G 장비가 AI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통신 장비들이 강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25년에 본격적으로 이익 턴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적주로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5G나 이쪽으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들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징적인 건 이제 손해보험, 보험, 상사 이런 것들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인데 제가 양대 산맥이 될 거라고 봤던 게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밸류 프로그램으로 바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주가의 탄력성으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낮고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선호도,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좀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강했다기보다는 뭐 HLB 생명과학과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하락 테마가 거의 없었어요. 어제 강했던 STSS 테마가 좀 하락하면서 원숭이 두창이 안 좋았고 나머지 테마들은 뭐 그냥 고만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한 걸 보면 거래소 코스피 1조 8,700억, 그다음에 코스닥 3,600억, 선물 1조 5천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게 거의 3조 7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올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FMC 일단 지났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인텔이 보조금을 대거 받았잖아요. 인텔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TSMC나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지금 안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죠. 오늘도 뭐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글씨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HBM 승인은 제가 볼 땐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마이크론처럼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어제 오늘 반짝 매수하고 끝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만큼의 수급의 강도는 아니겠지만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전선이 오늘처럼 계속해서 확대될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 다음 주 월화 이렇게 갈수록 수급은 점점 좁혀질 거고 그 좁혀지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을 선택할 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코스피는 어쨌든 2일 연속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러니까 금투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들은 아직까지 뭐 큰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니까 어떤가요? 특히나 금투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가버리죠. 93%. 요게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다 만세였잖아요. 대부분 시장이. 근데 다음 주는 요게 좀 더 집중될 거예요. 아마 대형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가 좀 더 강세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코스닥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이 죽는다기보다는 이 시장에 리드하는 건 대형주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요게 이제 제가 보는 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놔버리고 가능 업종 중에서 선택을 하자.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보면 이제 보험 쪽 굉장히 강했죠. 금융 강했죠. 밸류 프로그램 강조드리는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 좋고 전자 반도체 좋고 2차전지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2차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는데 2차전지 쪽이 엄청나게 강했던 건 아니죠. 음식료 쪽은 여전히 계속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일 만에 반등이 나는데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3,682억 엄청나게 큰 순매수를 보였고 이게 거의 역대급일 거예요. 제가 이제 순위를 구체적으로 매겨보진 않았지만 이게 순위적으로도 엄청 높은 순위일 거고 기간이 전반적으로 아직 수급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금순위 2일 연속 순매수긴 한데 투신이나 사모 같은 곳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한 번 더 가버리고 반도체 중심이나 뭐 2차전지까지 한번 다 달린다고 하면 기간도 아마 똥칠 탈 겁니다.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코스닥도 정고점을 쉽게 돌파했을 텐데 그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죠. 코스닥은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많긴 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형주의 특정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 수급이 뭐 쏠리는 게 약간 그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수급이 좀 더 얇아지면서 확실하게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바이오 쪽도 좋았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좋은 게 보이죠. 뭐 서진 시스템, KMW, 솔리드 전부 다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았던 것도 보입니다. 자란 테크놀로지도 통신 장비이기도 한데 이는 AI 반도체이기도 해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고. 에코프로 BM이 4.15% 오르면서 일반 전기 전자 업종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좋으면서 최근에 2차 전지를 사실 주도했었던 엔캠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요거 약간 온도차가 보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승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사실 이거 제가 정리 안 했잖아요. 별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건데 시가총액 미니멈 아주 미니미 종목들이 많죠. 요게 감사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이었는데 감사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 팔았다! 요 종목들이 오른 거예요. 엄청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런 것도 오르네? 이런 느낌이라서 오늘 상승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볼 건 아니고 특징적으로 볼 거 하나 있어요. 반도체에서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동진 세미캠인데 16.5%가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526억을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쌌다고요.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다른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도 유난히 동진 세미캠을 많이 산 게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그렇게 보이고 동진 세미캠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진테크는 ALD 장비라고 해서 원자층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이 ALD 장비는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이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공정이고 유진테크는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14%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유진테크 ALD 장비도 늘어난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는 동진세미캠과 유진테크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는 아주 크게 늘었죠. 특히나 20일 신고가가 200개를 돌파했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153, 184, 232. 그러니까 기저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는 건 시장이 건전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에서 보면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요. 기관이 반도체를 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제는 반도체를 사는 건 안 보였고 기존에 주도했던 반도체를 파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왜? 마이크론이 좋아버리니까 이 SK하이닉스가 좋은 걸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땡겨버렸잖아요. 근데 기관들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시 사야죠. 그래서 급하게 반도체를 다시 사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반도체만 그럴 거냐? 아마 코스닥도 시장도 그렇게 들어올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하게 되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동진세미캠에 대한 수매수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유진테크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매수 비율이 3.3%, 3%. 그러니까 이 상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일진전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전선과 변압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도 외국인 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7%가 올랐습니다. 오늘 일진전기뿐만 아니고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굉장히 좋았는데 전력기기나 전선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보시면 사모와 투신을 봤을 때 사모 쪽으로는 기관에 대한 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투신에서 반도체를 급하게 사고 있다. 이게 보이죠. 어제 반대로 봤을 때 어제는 이제 투신에서 반도체를 많이 매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반도체를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ADR 지표를 보면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저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8만전자, 9만전자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9만전자까지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244억인데 그 삼성전자가 400조가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네요. 20%. 지금 이제 2754포인트가 됐는데 2.4%가 오늘 올랐잖아요. 이제 9만 전자까지 간다 그러면 10% 이상 오르는 거고 10만 전자가 간다 그러면 2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오르면 지수를 2%포인트 견인할 거고 그 다음에 20%가 오른다 그러면 지수를 4%포인트 견인할 거란 말이에요. 20 곱하기 이제 20%니까. 그러면 4%라 그러면 거의 100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2900포인트 가까이 될 거고 10만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800포인트를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갈 때 삼성전자만 달릴 거냐? 밸류 프로그램도 같이 달리고 지금 마이크론의 상황이 좋으니까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달린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도전할 수도 있겠다는데 10만 전자를 갈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조금은 애매하고 9만 전자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이 지금 여기서 쉽게 꺾이고 다시 미국 쪽으로 강하게 갈 거냐 라고 생각하면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장 쪽으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럴 요인이 반도체 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더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